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쌤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21차 일제 식민 통치에 의한 우리 민족의 수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강에서 우리가 뭐 했었죠? 국권 피탈 과정,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식민지가 되었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다? 식민지가 됐습니다. 식민지가 됐고 어떻게?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악독같이 수탈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시험 문제 100% 거의 100% 출제입니다. 100%.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시면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심하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연계해서만 나오게 되면 한 세 문제까지 여기서 걸리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무조건 시기를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용은 또 들어가면서 제가 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무단 통치입니다. 1910년 되자마자부터 해서 1919년 10년대죠. 이 시기를 가리켜서니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하죠. 무단 통치는 뭐냐? 무식하게 두드려 패는 겁니다. 무식하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두드려 패는 겁니다. 이걸 왜 이 생각을 가게 됐냐면 우리 의병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의병, 정미의병이나 그 다음에 뭐 호남의병 이런 걸 통해서 느꼈던 건 뭐다? 야, 이거 조선 애들 이거 놔두면은 이거 자꾸 전쟁하고 머리 아픈데 아예 밟아버리자. 아예 초반부터 밟아버려서 새싹을 밟아버리자면서 나왔던 정책이 뭐다? 무단 통치입니다. 그리고 헌병령 이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헌병과 경찰을 동원한 무력적으로 말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무식하게 두드려 팬다. 그러한 정책인데 보게 되면 핵심은 이거죠. 총독부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뻔한 조선 총독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앞에 있었던 기억나나요? 우리 총독부 전에 기억나나요? 뭐가 있었죠? 통감이 있었죠. 통감부. 통감부에 통감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 일대 통감. 누구한테 죽죠? 안중한테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통감은 어떻게 될까요? 통감은 이제 없어집니다. 총감독 하잖아요. 이거는 통치하고 감독하고 이거는 아예 총감독, 총독부가 더 높은 개념이잖아. 이게 있는데 이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총독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통감 없어지게 되고 어쨌든 조선 총독부 그러면 이 총독부는 쉽게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져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의 왕이죠.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조선의 대통령, 조선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졌고 특히 누구만 문관 출신이 아니고 only 뭐 현역 장군 쉽게 말하면 현역 군인들만 여기 총독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단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 이거는 한 번씩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중추원 같은 게 기억나나요? 독립협회, 제 책에는 독립협회가 없지만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게 중추원이죠. 이걸 통해서 뭐다?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건데 이름은 똑같습니다. 일제는 다르죠. 의도가. 이거는 뭐냐면 조선 애들이 반발을 할 수 있으니까 겉으로 조선 애들한테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조선 애들한테 물어볼게 라고 만든 기구가 뭐다? 중추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다? 실제로는 쓴 적이 없습니다. 자문을 뭘 구합니까? 일본에다 원하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눈가림용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다? 나중에 식민지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기구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자 내려가는 게 이제 헌병경찰이 되죠. 헌병은 여러분들 혹시 그 판문점 이런 그 보면은 북한 들어간 입구 보시면 이렇게 헌병들 이렇게 총들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맞죠? 그걸 헌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 헌병은 뭐냐면 항상 총이나 칼을 차고 다닙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 대검 휴대입니다. 차고 다니다 어떻게? 쑥덕. 뭔지 모르겠지만 조선말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 모르는데 뭔가 일본을 욕하는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딱 꺼내서 가서 때립니다. 그게 뭐다? 헌병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특히 태형령. 즉각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때릴 수 있습니다. 칠태 때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버리고 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리까지 지니고 있었다. 엄청난 억압이죠. 그래서 말만 들으면 어떻게? 그냥 가서 때립니다. 그 다음 심지어는 교사나 관리까지도 제복과 대검을 휴대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칼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칼 차고 다니는 생각해 보십시오. 말 안 들으면 때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래를 보는 거죠. 선생님 이게 무슨 미래를 봅니까? 미래를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일본은 교사들이 칼을 차거나 대검 차는 걸 보면 어린아이들 트라우마 생깁니다. 어릴 때 여러분도 어릴 때 그 느꼈던 공포감 이런 것들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겠죠. 맞죠? 그러면서 추후에 어떻게 한다? 일본인을 보면 알아서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게끔 그렇게 만드는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나쁜 놈들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기본권을 강탈합니다. 4대 악법인데 이거는 앞에서 계속 존속했던 거 아까 설명했었죠. 보안법을 통해서 집회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단체가 못 만들어지게끔, 그 다음에 출판법을 통해서 책 같은 거 못 만들게끔, 그 다음에 신문지법을 통해서 뭐 대한매일신 뭐 이런 것들, 앞에 쓰던 그 신문들, 일본들 욕했던 그 신문들 못하게끔 막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를 통해서 개인, 우리 조선의 교육을 가르치고 여기서 뭐 민족의식 고취시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막아버렸다, 문 닫게끔 했다. 요거 그대로 존속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10년대고요. 자, 그래서 10년대는 중요한 게 뭐다? 무단 통치, 무식하게 무조건 뭐다? 두드려 팬다. 이게 제일 핵심 키워드고요. 그만큼 뭐다? 억압적이고 탄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헌병의 모습이죠. 보시게 되면 여기 칼을 차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맞죠? 이거 두고 길 가다가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때립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게 조선 총독부죠. 맞죠?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1910년도에 일단 기본 정책은 뭐다? 우리를 억압하는 무단 통치고요. 플러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이죠. 경제 정책을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대의 경제 정책의 기본 핵심은 뭘까요? money, 돈입니다. 모든 목적이 돈입니다. 왜 돈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까요? 식민지를 유지하려면 돈 엄청 듭니다. 선생님, 돈 들 게 뭐 있어요? 돈 들겠죠. 왜? 요게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땅 일부를 갑자기 우리나라 땅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그냥 놔둡니까? 알아서 굴러갑니까? 거기 뭐 투자하고 건물 짓고 관리해야 되고 돈 엄청 들겠죠. 그래서 식민지가 됐을 요 10년도에는 모든 핵심은 다 뭐다? 돈입니다.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 돈을 벌어서 그러면 돈을 뜯어내서 그 돈을 어떻게 식민지를 운영하는 조선이라는 이 식민지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한 정체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다?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어떻게? 땅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무려 6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땅이 기본적으로 토지를 왜 조사할까?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알아야지 그 땅에 어떻게 일본 애들이 투자를 하겠죠.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거 보시게 되면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나 계약했는데 돈까지 줬는데 보니까 주인이 달라요. 그럼 막 울잖아요. 막 내 돈 하면서 아주 식상한 레파토리죠. 맞죠? 그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돈을 투자할 수가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다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한 목적이고 일단 첫 번째 좋습니다. 뭐 근대적 토지 소유를 위해서. 그러나 결국 뭐다? 실제로는 토지를 뺏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정적인 토지세. 땅이 누구 건지를 알아야지 그 땅에서 세금을 매겨서 돈을 거두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했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 우리 언제 썼죠? 흥성대원군 때 양전 사업을 했었지만 지게를 발급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 다음 광무개혁 때 제 책에 놓지만 광무개혁 때는 뭐다? 드디어 지게를 발급했다. 땅 계약서, 땅 문서를 발급했지만 전 지역에는 못했었고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스톱됐다.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진행을 했냐? 자, 목적은 이런 목적이죠. 자,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모든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야, 네 땅 인정받고 싶냐? 그러면은 땅 신청을 해. 네 땅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신청하러 갑니다. 자, 근데 어떻게? 기간을 3일밖에 안 줬습니다. 3일밖에 안 줬는데 공고하는데 하루 걸리죠? 그럼 이틀 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안 그래도 일본한테 나라 뺏겨서 기분도 더러워 죽겠는데 일본 애들 와서 야, 땅 신청해.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 나 안 해. 내 땅인데 내가 왜 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땅 어떻게 할까요? 일본 애들 다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조상의 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중. 그러니까 한 명이 가진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 애매합니다, 이거. 사촌 땅이 내 땅이지 애매함. 그거 다 뺏어갑니다. 맞죠? 그러한 땅도 어떻게? 일본이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국토 100% 중에 40%를 먹습니다. 그냥 공짜로.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 땅을 어떻게 할까요? 그 강제로 뺏고 싼 땅을 어떻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요 회사를 통해서 일본 애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싼값에. 동양척식회사. 동쪽에서 만든 이제 주식회사 척척척척 먹는 겁니다. 뭘 먹나요? 땅을 먹는 거죠. 척척척척. 이걸 국가에서 관리해서 주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맞죠? 그래서 동양척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에게 싸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어떻게 될까요? 와,
와우 최고 쌉니다. 막 일본 땅보다 반값도 안 됩니다. 어떡할까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농업 이민이 엄청 생기겠죠. 농사지로 이민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한 상황 속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도에 만들어졌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안 물어보는데 혹시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요? 식민지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회사가 만들어지기는. 식민지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시나요? 화폐 적립 사업도 일본 식민지 전에 이미 했잖아요. 시작을 한 거잖아. 미리 일단 만들어 놓고 세팅 준비를 딱 한 겁니다. 해놓고 식민지 되자마자 이제 본격 과동을 시킨 거죠. 맞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즉 특히나 이걸 하면서 지주들은 일단 땅이 많은 이 지주들은 신고를 다 합니다. 다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주들의 땅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지주 밑에서 땅을 빌려서 짓는 요 소작농들, 얘들의 관습적, 그러니까 대대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의 사회지 않습니까? 대대로 내려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내 땅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돈 많은 이 사람으로부터 땅을 빌려서 짓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일본은 딱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네 땅을 인정받고 싶으면 일단 네 증거를 제시해라. 증거 제시하기 힘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면 땅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진 그거 하나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기타적인 거 다 인정은 아닙니다. 즉 이 땅이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여기 강의 찍고 있는 땅이 제 땅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네 소유권만 인정을 하고 뭐 나머지 네가 뭐 옛날에 뭐 농민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죠? 옛날 간습적인 소작농들, 땅 빌려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몇 년 대대로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농사 짓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쭉 장기적으로 쭉 갔던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얘들이 계약직이 되는 거죠. 파리 목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지주의 권한은 더 강해지고 얘들의 권한은, 이 소작농의 권한은 더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농민의 권리는 약화된다. 왜 일본은 또 이 지주에게 이런 힘을 줬을까요? 얘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친일로 바뀝니다. 다. 쉽게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농민들 얘들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똘똘하고 돈 많은 이런 지주 몇 명 끌어안고 가는 게 자기들도 편합니다. 얘들 챙겨주면 일본에게 잘 알아서 할 거고, 얘들 입장에서도 뭐다? 일본 따라가면은 자기도 편하게 사니까. 그래서 대지주들이 보통 보게 되면 다 거의 다 친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 되겠습니다. 결국 일단 중요한 거는 뭐다? 10년대 키워드는 바로 돈이다.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정책들이 우수수 나오게 된다. 그 다음 이 그림은 이제 토지조사 사업하는 그림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회사령 허가제입니다. 광업령이 전매 사업인데, 전매 사업부터 일단 식용부부터 할게요. 전매 사업은 독점하는 거, 독점을 하는 건데, 특히 소금, 담배, 아편, 인삼. 자, 소금은 필수 아이템이죠. 맞죠? 음식은 무조건 거의 소금 다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담배 끊으면 거의 못 끊죠. 맞죠? 그 다음에 아편, 이건 마약입니다. 못 끊습니다. 이게 돈 제일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일본이 독점하는 겁니다. 돈 엄청 벌겠죠. 이거 다 어디에 쓰는 거다? 식민지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광업령 허가제인데, 광업령은 뭘까요? 광업, 광산, 금강, 은강, 이거 다 누가? 일본이 싹 다 독점하는 겁니다. 여기서 버는 돈 다 어떻게 할까요? 또 식민지 유지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철도죠. 철도, 경원선, 호남선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이것도 다 뭐다? 이런 것들 뜯어낸 것들 수송을 원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된 게, 일본이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 조선 너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때 철도를 만들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발달한 거다. 그런 헛소리를 이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령입니다. 회사령 허가제인데, 즉 조선의 회사를 만들려면은 일본으로부터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에 허락을 맡으러 막 갑니다. 허락해주세요. 허락해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무조건 누구한테밖에 살 수가 없을까요? 일본 기업이 만든 것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때 관세를 만듭니다. 관세가 뭘까요? 그거 있잖아요. 세금 묻는 거, 물건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 명품 살 때 외국에 사는 이유가 뭐나요? 외국에서는 싸잖아요. 왜 싸죠? 우리나라 들어오면 세금이 붙으니까 비싸지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일본 물건에 관세를 엄청 때립니다. 선생님,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일본 물건에 세금을 엄청 때려도 조선에는 지금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비싸든 싸든 무조건 일본의 물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관세를.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또 더욱더 피폐해지겠죠. 맞죠? 이걸 또 이렇게 해서 번 돈 또 어디에 쓴다? 식민지 유지하는 돈에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대 끝입니다. 시험에는 10년대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30년대가 그 다음 뭐 출제률 정도 되겠고 20년대는 잘 안 나오진 않는데 자 보겠습니다. 20년대는 바뀌었죠. 이제 문화통치입니다. 10년대 사건이 끝나고 딱 20년부터 19년부터 이제 20년대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민족 분열 통치 문화통치라 그러는데 이 배경은 뭘까요? 3.1 운동 되겠습니다. 3.1 운동은 이제 배웠었는데 3.1 운동 빵 터지고 어떻게 나요? 와 일본에 느끼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조선에 놔뒀더니만 이거 너무 밟았더니 애들이 분노 폭발을 해버리네. 이제 토닥 달래줘야 되겠다. 때렸으면 이제 어떻게? 당근 또 좀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는 게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근데 이 문화통치 허울은 좋습니다. 쪼생징들 니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대신에 내가 만들어 온 이 허용 범위에서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문화통치인데요. 기만적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인데 자 이거 내용을 볼 건데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시기에는 문화통치이자 민족분열통치기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친일파가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할 거고 내려가면 일단 앞에 있었던 총독은 무조건 처음 만들 때 누구만 있었죠? 장군 출신들, 두드려 팼던 사람들. 근데 이제 뭐다? 문관도 임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이 망할 때까지 뭐다? 식민지가 끝날 때까지 문관이 총독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헌병에서 칼 차고 있던 헌병에서 이제 이걸 치우고 그냥 보통 경찰로 바꿉니다. 근데 어떻게? 인원이 3배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 책에는 없지만 뭐 모르셔도 되는데 고등경찰이라는 것도 이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은 없어. 얘들은 아예 그냥 여러분들 TV 드라마에는 뭐 경찰 보면 잠복근무 있지 않습니까? 잠복근무 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순하다 싶으면 잡아가는 거죠. 그게 고등경찰입니다. 그런 거 통해서 기만이죠. 겉으로는 풀어주는 척하면서 즉 제복이나 아니면 대검 이런 거 못 차게 하지만 결국에는 경찰 수를 확 늘려버립니다. 대신에 뭐 똑같습니다. 결국엔. 그 다음에 언론. 야 이제 앞에서 10년대는 신문지법으로 신문은 못 하겠죠. 근데 이제는 뭐다? 알았다. 니들도 하고 싶은 말 해라.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창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죠. 신문은 만들어졌는데 일본을 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신문이 다음날 출판을 찍으려면 일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신문 기사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시기 때 신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그렇게 칸이 각각 여백이 있잖아요. 각각 칸에 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 빈칸 여백이 있는 신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 잘린 건 다 뭐다? 일본에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는 또 나름 글 쓰는 것도 유행을 시킵니다. 대신에 뭐 사상적 이런 거 못 쓰 책 그런 거는 출판이 안 됩니다. 대신에 뭐 잡다한 거, 연애 기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니면 소설은 뭐다? 연애 소설. 그다음에 뭐 삼류 소설 있지 않습니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소설들. 그러한 것들은 막 찍게끔 해주는 그러면서 풀어주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뭐 그게 그거죠. 그리고 또 달래주기 위해서 교육에서도 뭐다? 이제 일본과 조선이 공부할 수 있는 동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10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끝입니다.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 바보만 아니면 됩니다. 어차피 부리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완전 바보가 그냥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더 알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이제 이거를 달래주기 위해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다? 경성제국대학이죠.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 한번 또 할 텐데 대학을 만든 이유는 뭐다? 자기 나라 애들, 이 나라 사람들을 여기 대학교 보내려고. 왜? 조선에 대학이 없으니까 이때 일본 넘은 애들이 대학을 못 가니까요. 그래서 만든 건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아주 우리나라 사람도 들어갑니다. 몇 명 뽑는데 여기 들어간 사람 다 뭐다? 엄청난 친일파가 돼서 나오죠. 세련되게 친일로 교육받아서 나옵니다. 세뇌돼서. 그래서 왕상왕 활동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요건 시험에 잘 나오죠. 요것도 다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치안유지법은 아시겠게 20년대 때 뭐가 들어온다? 사회주의가 처음 들어옵니다. 20년대 때. 3.1 운동 끝나고.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는 좀 혁명이고 거칠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막 활동이 많으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입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만든 게. 처음에는 사회주의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냥 이거 핑계대고 그냥 야, 너 사회주의자지! 하면서 다 끌러오는 누구? 독립운동가를 잡는 그러한 법으로도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을 폐지하는데 이거는 뭐냐? 선생님 아까 앞에 있었던 거? 회사령
있었잖아요. 회사령 처음에는 뭐였죠? 10년대는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제는 폐지인데 다른 말로 이거를 신고제라고 합니다. 이제 신고만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아니 앞에 허가제를 하니까 기준이 엄청 힘들겠죠. 그 기준에 부합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뭐다? 일본 사람들도 기업을 만들기가 힘든 겁니다. 그 기준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예 풀어버립니다. 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조선이랑 일본이랑 이제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자본에서. 그래서 어떻게? 풀어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일본 기업들도 많이 생기지만 드디어 이때보다 우리나라의 민족 기업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선생님 얘들 막 공장 그런 공장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면은 뭐 방앗간 있지 않습니까? 참기름 뽑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준이. 맞죠? 그러나 어쨌든 처음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좀 써주세요. 우리나라 물건 우리 열심히 벌어서 이걸 해서 어떻게? 이 돈으로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나오는 게 뭐다? 우리 물건을 쓰자. 물산 장려 운동이 이겁니다. 이때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이 민족 기업이 만든 거 삽니다. 사는데 일본 애들 이거 안 되겠네? 왜 안 될까요? 분명히 우리나라 물건 질은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기억나시나요? 앞에 관세를 엄청 때렸잖아요. 일본 물건에.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 애들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회사랑 폐지로 이어지고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관세를 없애버립니다. 일본 물건의 관세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방방, 뱅뱅, 뱅뱅의 옷이랑 노스, 그 옷이랑 둘이 가격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일본이 만든 노스를 사겠죠.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아까 앞에 잠깐 말했지만 이게 뭐다? 우리나라 물건을 써주세요. 물산 장려 운동 되겠습니다. 맞죠?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평회의, 부면협의 이거는 뭐 시험에까지는 중급 레벨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에서 이제 투표권을 주고 뭐 이런 건 개념인데 여기에는 뭐다? 누구만 줄까요? 투표권을. 투표권을 주는 건데 친일파들, 그 다음에 일본인들, 돈 많은 친일 지주들만 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일파 양성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10년도에 3.1 운동을 계기로 이거 바뀌었잖아요. 3.1 운동 때 만약에 친일 세력이 있었더라면 사실 사전에 그거를 알았을 건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국권 피탈기 때 오적 암살단 플러스 누가 을사조약에 도움을 맺고 그 다음에 맺는지 하면 일진회라는 게 있습니다. 일진회. 일본의 진출을 돕는 단체인 일진회가 있었는데 얘들이 열심히 친일 활동을 하다가 식민지가 딱 되는 순간 일본이 이제 필요 없다 생각해서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잘 무식하게 두드려 팼는데 3.1 운동이 빵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젠장 친일파를 만들어 놓을 걸. 그러면서 만드는 게 이제 뭐다? 친일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일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자발적으로 살짝씩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 봤었던 특히 이 민족주의 세력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일단 3.1 운동 실패해서 좌절감에 휩싸입니다. 지식인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네. 그리고 또 어떻게 앞에서 봤었던 뒤에 나오는 요 물산 장려 운동, 그 다음에 대학교를 만들자고 했던 밀립 대학 설립 운동까지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멘붕 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여러분들 그겁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 안 나오는 거. 울적해지죠. 그때 일본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야 얘들아 너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요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게 해줄게. 자치를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몇 명이. 걔들이 다 뭐가 된다? 다른 말로 그 애들을 가리켜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왜? 일본이 만든 틀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일본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협상을 하면서 다 어떻게 된다? 다 친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친일을 만들게 된 거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은 분열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시기 트렌드가 바로 그거다. 요걸 아셔야 되고요. 친일파는 좀 이따가 또 다음 강의 때 또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치안유지법으로 끌려가는 우리 민족 대표들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0년대 가겠습니다. 20년대 정치는 경제정책인데 10년대에는 뭐였죠? 10년대에는 식민지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일단 산미 증식 계획인데 이거는 어떨까요? 무슨 말일까요? 산미, 생산량, 쌀미, 생산하는 겁니다. 쌀을 생산하는 걸 어떻게? 증식, 늘리는 거다. 쌀 생산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늘려야 될까요?
일본 안에서 쌀값이 폭등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1차 대전이 빵 터집니다.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도에 빵 터지죠. 세계 1차 대전 빵 터지 1차 대전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유럽 애들이 싸웁니다. 자, 유럽 애들 전쟁통에 물건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일본 애들이 자기 물건을 갖다 막 팝니다. 일본에 어떨까요? 물건 만드는 족족 다 팔리죠. 일본 대박 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촌양도가 일어나죠. 농촌에 있던 사람들 다 도시로 옮깁니다. 맞죠?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래도 돈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족족 다 팔려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땅을 더 사겠죠. 그러면서 농경지를 어떻게? 공장으로 바꿉니다. 맞죠? 그러면서 막 파면서 발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 그러면서 또 의학도 발달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인구가 또 그 시기에 엄청 늘어납니다. 발전하니까 늘어나죠. 인구가 늘어나고 농경지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쌀이 모자라겠죠. 쌀값이 엄청 오릅니다. 그러면 그 쌀을 어디서 충당해야 된다 이제?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조선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선으로 한다. 그게 바로 뭐다? 산미증식계획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발생했던 게 뭐다? 산미증식계획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요새 중국 물건은 어떻죠? 싼 맛에 쓰잖아요. 맞죠? 왜 싸죠? 일본이 값싼 엄청난 이 노동력을 가지고 싸게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물건이 싸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당시 일본 물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시 일본 물건 좋지 않습니다. 유럽 물건. 근데 유럽 애들이 살 게 없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얘들이 팔릴 수 있는 건 뭐다? 팔 때 싼 노동력을 가지고 싸게 갖다 파니까 팔리는 겁니다. 근데 싸게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가장 핵심이 뭐다? 쌀이 싸야 되잖아요. 쌀이 싸야지. 쌀이 비싸버리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노동력이 어떻게 할까요? 마진이 안 남겠죠. 그래서 무조건 쌀이 중요합니다. 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충당하는 게 바로 조선에서 충당하는 게 상미증식계획이다. 자, 그러면서 쌀 생산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종자를 좋은 걸 써야 되겠고 비료를 좋은 걸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 바꿔야 되겠죠.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이거 한국 좋습니다. 한국은 좋은데 이걸 누가? 일본 애들이 돈 대주는 게 아니고 여기 지는 농민들이 다 부담하게끔 합니다. 농민들 쉽게 말하면 망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합니다. 근데 쌀 양이 늘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늘겠죠. 맞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100을 생산했습니다. 100을 생산해서 일본 애들이 예를 들어서 50을 가져갔습니다. 반을 가져갔어요. 자기 나라로. 근데 이제 뭐다? 일본에 쌀이 모자라니까 일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생산량을 늘리고 대신에 많이 가져가겠다. 일본에서는 이제는 100을 가져가겠다. 근데 보십시오. 조선에서는 앞에서 100을 생산할 때 50 반씩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조선은 딱 그겁니다. 50만 있으면 조선 사람들 먹고 삽니다. 맞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생산량을 늘려서 무조건 50만 조선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본이 더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취지된 게 산미증식계획인데 생산량이 늡니다. 늘어요. 근데 120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120만. 원래 100에서 20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50만 남겨놓으면은 70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사전에 일본이 원래 가져가라 했던 목표는 100입니다. 늘린 거는 당연히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그냥 100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목표랑 늘었어요. 늘었는데 목표한 수탈량보다는 적은 거예요. 근데 목표한 것만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50을 가지고 먹었는데 이제는 뭐다? 20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웃기죠? 생산량은 분명히 많이 늘었는데 조선의 쌀은 더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조선의 쌀이 없으니까 조선의 쌀값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겠죠. 그러면 굶어주는 사람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쌀이 없으니까 이 쌀 부족으로 어떻게 만주에서 중국에서 쌀도 아니고 싼 작곡을 수입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비용들 농민들이 다 부담하니까 쉽게 말하면 파산하겠죠. 그러면서 몰락한 애들 도시의 빈민층, 쉽게 말하면 노숙자 되거나 아니면은 화전민, 산에 가서 불 지르고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딴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소작쟁이가 전개되겠죠. 세금 좀 줄여달라. 농사 지을 수가 없다라고 전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쌀이 어떻게 될까요? 상품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쌀이 무조건 다 일본으로 갖다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쌀을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쌀 중심의 단작화. 이제 밭농사 있지 않습니까? 밭농사 짓던 밭농경지를 무조건 다 언니 다 뭐로 바꿔야 된다? 쌀농사로 다 바꿔야 됩니다. 왜? 일본에서는 쌀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뭐다? 산미증식계획 되겠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이랑 10년도, 20년에 이 산미증식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설치. 요거는 함경선의 설치로 이제 한반도가 요렇게 있으면은 요 함경선 설치로 이때부터 요렇게 X축으로 철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본에게 물자가 잘잘잘 옹송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상미 증식 계획이나 그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 요거로만 따로 출제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겠고요. 요거 두 개를 믹스해서 내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별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쌀 가져가는 거죠. 엄청납니다. 아마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로 가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30년대로 바뀝니다. 30년대로. 30년대로 바뀌는데, 자, 이때는 중요한 게 흐름이 민족의 정신을 이제 아예 말살해버린 겁니다. 플러스 전시체제가 뭐죠? 싸우는 겁니다. 전쟁체제가 처음에는 약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진다. 30년대는 어떻게? 강해졌다가 약해지면서 40년대로 갈수록 강해진다. 이거 설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929년도에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대공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황 상태. 맞죠? 대공황이 뭡니까? 물건이 엄청 잘 팔리니까 공장을 막 찍어냅니다. 찍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물건 계속 생산하겠죠. 만드는 족족 계속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팔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겁니다. 컴퓨터 집에 막 3대씩 안 사잖아요.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맞죠? 보급이 된 게 안 팔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장 문이 닫겠죠. 안 팔리니까 공장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 실업자들 되겠죠. 그 실업자들 돈이 없는데 물건을 새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대공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공황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해가 지지 않는 국가, 영국,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러한 나라들은 이 시기에 식민지가 엄청 많잖아요. 자기 물건 안 팔려도 어떻게 할까요? 식민지에 강매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자기 물건이 소화가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들어냈는데 팔래야 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뭐다?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게 독일이 일으킨 게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다? 이런 젠장 하면서 일으킨 게 뭐다? 처음에 약했을 때는 여기다 일단 쓰겠습니다.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만주를 먼저 먹어버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다? 아예 미국을 공격해버립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대단합니다. 맞죠? 중국, 만주를 먼저 건드렸다가 만주를 뺏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예 이제 중국 본토를 공격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또 모자라니까 어떻게 한다? 아예 이제 원산지, 아예 이제 재료, 원료 나는 대로 가자 해서 이제 태평양,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걸 건드리면서 어떻게? 패망의 길로 가는 거죠. 요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시기에는 병참기지합니다. 즉, 전쟁, 전시제죠. 만주나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할까요? 전쟁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년대는 뭐다? 병참기지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무력화, 이거는 뭐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전쟁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대, 2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괴롭혔잖아요. 전쟁이 일으켰는데 일본 애들만도 전쟁이 안 되잖아요. 조선 애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조선 애들 보고 야, 일본을 위해서 우리 전쟁하러 가자. 누가 갑니까? 안 가죠. 저도 안 갑니다.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본 애들보다 이때부터는 민족 정신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너희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다. 니들 몰라서 그렇지. 잘 생각해봐. 우리 옛날부터 조선인이나 일본인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 같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원이 없죠. 맞죠? 자, 어쨌든 병참기지화 정책 여기 있네요. 다 써놨네요. 예, 써놨네. 만주사변 추인제 이걸 통해서 이게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 남면 북양,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남쪽에는 면을 만들고요. 누에꽃 이런 것들 키우고 북쪽에는 양을 키웁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공업시설. 그래서 남북한이 분단됐을 때 초기에는 북한이 잘 살았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터집니다. 즉, 보십시오. 처음에 만주 여기는 사실 일본 애들이, 중국 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옛날부터 자기 중심지가 아니니까. 그랬다가 이제 중일 전쟁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북경 이런 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본이 인구가 많을까요? 중국이 많을까요? 중국이 많잖아요. 중국이랑 일본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겠죠. 뭐 물론 기술이나 이런 거 앞선다 치더라도 좀 힘들겠잖아요.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뭐다? 이때 가면은 아예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때가 중일전쟁 시기 때랑 거의 맞물리죠. 총동원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뭐다?
이제 일본인으로 너무 모질하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그 다음에 강제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100만 명이 총알바지로 죽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또 문제되는 이 위안부 문제, 이때 끌려가는 겁니다. 전쟁 시기 때, 맞죠? 전쟁 시기 때 남자들이 이제 뭐 여자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든 물건이 전쟁의 총동원입니다. 전쟁의 총동원. 일본 전쟁 다 총동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다? 쌀 이런 것도 전쟁 물자로 다 쓰이겠죠. 그러니까 단대로 쌀 다 뺏어갑니다. 뺏어가서 웃긴 게 이거를 어떻게 배급합니다. 사회주의처럼 일본 애들이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먹을 수 있는 최소한만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식량 및 배급제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은 뭐 총알이나,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뭐 군대 안 가지면 모르겠지만 좀 총알, 뭐 탄피, 그거 다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물자가 필요한데 강석을 깨고 해도 너무 모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반 가정집에 있는 녹그릇, 녹기 있는 것들 다 뺏어갑니다. 강제로 금속재를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불상도 녹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종도 가져가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쓰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예전에는 녹그릇 지낸다, 요새 어른들 그 제사 지내는 거 다 목기잖아요. 목기, 나무로 만든 거. 그게 바뀌게 된 게 이때부터입니다. 네, 이때부터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만 공격했다가 이제 모질하니까 어떻게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는 원래 누구의 식민지였죠? 중국이 거의 영국 거였습니다. 영국 거였는데 영국 애들이 보기에는 야, 중국 내 건데, 야, 일본 애들 쪽발이 놈들, 야, 손 떼. 일본 애들 안 뗍니다. 왜 안 뗄까요? 영국, 그러면 영국 공격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당시 영국은 유럽에 있잖아요. 히틀러랑 싸우느라 바쁩니다, 지금. 요 아시아 중국까지 지금 간섭할 틈이 없어요, 지금. 맞죠? 그 틈을 노린 겁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중국에도 공격해.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여기 미국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미국아, 일본 애들 좀 공격해 줄래? 미국 애들 말만 알았다 해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물건 엄청 팔립니다, 지금. 자기는 전쟁 참여 안 했잖아요. 마지막에 참여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엄청 팔리니까 물자를 줍니다. 영국 애들 열받죠. 분노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관할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일본은 지금 중국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자, 쉽게 말하면 석유나, 일본에 석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석유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영국이 다 차단해버립니다. 해안가를, 해변가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 애들 에이씨 하면서 태평양을 바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황당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 미국이 드디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 요 식으로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끌려갑니다. 맞죠? 그래서 요런 흐름이었다. 요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건데 황국신민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쓰려면은 전쟁에 쓰려면 어떻게? 일본 사람인 걸 인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족 정신 다시 아예 없애버리자. 처음에는 무식하게 두드려 팼다가 이제 아예 달랬다가 마지막 요 시기에는 뭐다? 아예 정신을 없애버리자. 나오는 건데 너희들은 황국, 천황의 백성이다. 천황국가의 백성이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선일체, 일성동률 이거 그거죠. 너희들 일본이랑 우리랑 조선이랑 조상이 같다. 그 다음에 내선일체, 일본이나 조선이나 너희들은 한 몸이, 우린 한 몸이다. 이걸 강조시켜야지 전쟁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 신사참패, 뭐 신사참패라든지 황국신민사 이거 그죠? 뭐 나는 자랑스러워, 뭐 일본 천황이 뭐 이런 걸 외치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이죠. 그 다음에 우리말 사용 금지, 오로지 일본말만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정신을, 우리나라의 정신을 없애기도 하는 거지만 왜 못 쓰게 할까요? 전쟁 나가면은 전쟁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말을 알아들어야 전쟁 지시를 내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일본말이 더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말만 이때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학술론에서 해산이고, 그 다음에 전쟁통이니까 다 탕제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창씨개명, 맞죠?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안 바꾸려 하겠죠. 안 바꾸면은 불이익이 엄청 많습니다. 뭐 물건도 못 사게 하고 다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바꿀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요거는 뭐 출제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농촌에서 반발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농촌을 달래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30년대 초기 때는 이제 생활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통제를 여기 있는 내용이죠. 이걸 위해서 했던 게 농촌진흥운동이다. 30년대에 40년대까지 했다고 하지만 30년도에는
그나마 좀 하다가 30년대 이제 후반으로 가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촌진흥운동까지 끝냈고요. 이게 모습이죠. 강제로 뺏는 그림. 요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참배하는 거고, 학생들 격리하고, 주입식 교육이죠. 맞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나오죠. 태양령 때리는 겁니다. 기출문제. 언제죠 이거 그러면? 10년대죠. 10년대. 무식하게 뚜렷했던 무당통치. 무당통치를 찾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을 제정했고요. 네, 오타네요. 남년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치안유지법 언제였죠? 사회주의 들어왔을 때. 1920년대죠. 그 다음에 남면북양정책이죠. 남면이죠, 면. 남면북양정책인데, 이거는 언제였죠? 전쟁 터졌을 때. 전쟁 물자잖아요. 전쟁 물자. 맞죠? 30년대고. 그 다음에 헌병이 때리잖아요. 맞죠? 10년대. 그 다음,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화에 폐지하는 거. 살살살살 달래줬던 20년대 신문이 다시 생기게 되고요. 맞죠? 일본 애들 전쟁하면서 관리하기 힘든 애가 아예 없애버린 게 언제다? 30년대. 10년대 때는 아예 신문 자체가 없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을 공출하고 쌀을 뺏어서 다시 너희들 다 전쟁에 쓰고 너희들 조선 애들 채소 먹을 것만 주는 거, 나눠주는 거, 배급제. 이건 언제였죠? 전쟁 터졌던 30년, 40년대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위안부 문제죠. 위안부는 언제?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죠. 이 남자들의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한, 맞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진인데요. 어쨌든 전쟁에서 이 시기를 찾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 시기를 찾는 건데 오답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화폐 정리 사업은 언제였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화폐 정리 사업. 매기 같은 메가타 1905년도에 맞죠? 고문 정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로 시행했던 거 화폐 정리 사업 되겠습니다. 훨씬 앞에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일제가 달성한 기간 쭉 봅니다. 토지 소유. 선생님의 등령이 쭉 있죠. 기간제 신고하는데 기간을 줍니다. 이건 뭐죠?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40% 뺏는다 그랬잖아요. 다 있는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작 농민들은 경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뺏기죠. 왜?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오롯이 뭐만 준다? 소유권만 인정해주나. 가진 자만. 그러니까 애들이 가진 거 다 얻게 되고 얘들은 뭐다? 기간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몰락한 농민들은 만주나 그 다음에 연해주 등의 국외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답은 나왔네요. 답은 바로 몇 번이죠?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반도 전체의 농지 면적이 증가하였다.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지주, 대한제국 지금 어디서 나라 망한 거 없는데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네, 또 듣는 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